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집을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해외 송금 블록체인 관련돼서 생각하면 여러분들 주로 리플사 아니면 스텔라 아니면 스위프트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블록체인이 해외 송금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XRP를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리플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9일이라고 나오죠.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 큰 은행이 이더리움과 함께 블록체인 장애물을 허물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죠. 은행 이름이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예요. 그래서 NAB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은행 간의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제 송금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더리움이 국제 송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를 통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도 관심이 되어져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많은 부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가 첫 번째 메이저 금융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첫 번째 메이저 금융기관이냐면은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은행 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트랜잭션을 완벽하게 잘 이뤄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이저 금융기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더리움 위에서 이 파일럿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게 됐고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스텔라나 XRP 레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을 또 이용을 해서 은행이 활용을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 또 이용을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XRP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성공적인 파일럿 트랜잭션은 스마트 컨트랙이 이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명확하게 지금 또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트랜잭션 성공이 여러 가지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기업들과 여러 기관들이 베네핏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성공적인 트랜잭션이 이렇게 성과가 있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강력한 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이낸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정부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런 트랜잭션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호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국제적 송금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들도 리플사와 같이 함께 하면은 좋은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 작업이 되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리플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XRP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근데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에서 자신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이름이 AUD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보내는데 고객들이 이 디지털 자산과 함께 트랜잭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옵션의 개념으로서 이제 나오게 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의 디지털 자산에 초석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2023년 말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발행을 하기 위해서 파이어블록스하고 블록폴드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마트 컨트랙의 생성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활용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민팅을 하기도 하고 다시 또 소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매니지먼트를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송금 관련해서 리플사와 스텔라 쪽에서는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뉴스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다음에 US 달러, 유로, 옌, 그다음에 파운드 등 다양한 나라의 해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는 웹2에서 웹3로 금융 서비스를 전향을 하는데 굉장히 큰 스텝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기존 은행들도 웹3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리플사도 이 웹3 기간 투자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던 거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호주의 NAB라는 은행이 이더리움과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을 해서 해외 송금에 관련된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이 해외 송금에 관련해서도 이더리움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NAB라고 하는 은행에서는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결국 이제 호주 달러하고 1대1이라고 했어요. 미국 달러하고 1대1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은 호주 달러하고 1대1 개념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그런 회사가 하나 또 있죠. JP모건의 체이스 은행입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도 JPM 코인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은행을 통해서 이 JPM 코인이 활용이 되어지고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P모건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면이 보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JP모건에서는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면에서는 다른 면도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도 사실 해외 송금에 관련해서 일을 하지만, 스텔라도 이 스텔라 코인을 브릿지로서 활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스텔라 시스템도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사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고 있지만 리플사는 XRP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있던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투자할 그럴 의미가 없죠. 하지만 XRP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변동이 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할 그럴 가치가 보여진다, 이렇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리플사가 해외 송금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스텔라 이런 JP모건 이런 회사들이 자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관련해서 계속 발전하면은 어떡하냐, 리플사가 끝나는 거 아니냐, XRP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바라봅니다. 전체 해외 시장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이 있으면은 호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을 것이고, 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을 것이고, JP모건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을 것이고, 스위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각자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냐 마냐 이런 싸움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이 파일을 얼마나 잘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리플사가 SEC 소송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로 생각이 듭니다. SEC와 리플사가 제발 좀 합의 좀 봐줬으면 좋겠네요. 자꾸 이 소송에 대해서 길어질수록 브라질 CBDC 관련돼서 이 파일럿 테스트도 스텔라에게 뺏겼던 것처럼 시장을 뺏기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브라질 중앙은행 관련해서도 리플사하고 계속 이야기하며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파일럿 테스트 자체를 스텔라 체인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파일럿 테스트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리플사를 또 테스트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스텔라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시장을 뺏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 소송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한 어떤 해외 송금도 진행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해외 송금 관련해서 리플사의 파이가 뺏기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걱정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해외 송금에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플사가 빨리 하루빨리 SEC 소송을 마무리 져서 사업을 하는데 걸리작거리는 이런 장애물들이 좀 치워져서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